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장클로드 모아노의 정말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현대 예술가들이 사회 소외된 계층, 이른바 주변부 사람들을 작품에 담아낼 때 대체 어떤 아슬아슬한 윤리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내용이죠. 오늘 다룰 분석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예술이 팩트를 다룬 후 과학보다 현실을 더 리얼하게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현대예술이 일종의 정체성 위기에 빠지면서 사회과학에서 쓰던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들을 슬쩍 빌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이걸 아셔야 해요. 요즘 현대예술은 끊임없이 우린 대체 뭐지? 하는 영구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압박감 때문에 창작자들이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순수 미학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현실을 렌즈에 담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확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른바 인류학적 패러다임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예술가들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이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서 허구의 세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나가서 현장 연구원처럼 타자를 끈질기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술가가 아예 인류학자 모드로 들어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셉 코스스나 할 포스터 같은 굵직한 이론가들이 이 관찰자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합니다. 코스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전통적인 과학자는 대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는 팩트만 본다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예술가는 다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연구하는 문화권 안으로 아주 깊숙이 툭 빠져들어가는 주관성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요. 완전히 내부에 동화된 관찰자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로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술가들이 붓이나 조각칼 대신 카메라를 들고 노숙인이나 난민 같은 취약계층을 찍으러 현장에 나갈 때 이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윤리적 지뢰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선의로 시작한 기록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는 관음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타인이 겪는 비참한 고통을 단순히 하나의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심지어 도시의 변두리를 무슨 인간 동물원처럼 전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그저 불쌍한 피해자나 완전히 이질적인 타자로 깎아내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결국 이런 궁극적인, 참 답을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입을 막거나 가십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죠. 세 명의 각기 다른 예술가가 이 지독한 재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이른바 부재의 전략이라는 걸 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아노는 이 세 예술가의 방식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앤서니 에르난데스나 자클린 살몽처럼 논란을 피하려고 아예 프레임에서 사람을 텅 비워버리든 아니면 안드레스 세라노처럼 극적인 조명을 써서 너무 화려하게 포장해버리든 결국 어느 쪽이든 진짜 소외된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버리거나 단순한 물건처럼 대상화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완벽한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린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길 위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겠다고 카메라 렌즈에서 아예 그분들의 얼굴을 숨기거나 지워버리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존중일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질 권리마저 빼앗아버리는 지독한 이중배제는 아닐까요? 자클린 살몽의 작업을 보면 이 문제가 딱 와닿으실 겁니다. 난민 수용소를 찍으면서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가 주는 그 충격적인 요소들은 싹 뺐어요. 대신 난민들이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자는 모습을 담았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꽁꽁 가려버리면 자칫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짐짝이나 사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무관심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도 이 숨막히는 윤리적 위기를 돌파할 기발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비참한 피해나 고통에 렌즈를 들이대는 대신 그 주변부 사람들의 엄청난 생존력과 톡톡 튀는 창조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이죠. 가브리엘라 드 구스망 페레이라의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발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버려진 쇼핑카트를 용도에 맞게 척척 개조하고 버려진 물건들로 기발하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성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이분들이 그저 불쌍하게 연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또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증명해내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례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도시의 이 간과된 틈새 공간들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도시의 중심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변두리도 아닌 뭔가 완전히 색다른 이 일시적인 공터들을 모아놓은 현재 영토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삐까뻔쩍한 도시가 저 깊숙이 꾹꾹 눌러 담아둔 억압된 무의식 같은 곳이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로마에서 활동하는 스토커 컬렉티브가 정말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들은 이 주변부를 그냥 멀찍이서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직접 그 틈새를 두 발로 걷고 지도에도 안 나오는 이른바 비장소들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불쌍한 희생자로 보는 대신 자기만의 공간을 당당하게 만들어내는 선구적인 건축가로 대우하면서 도시의 의미 자체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 마르셀 듀샹이 그림은 결국 관객이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 다들 아시죠? 이 컬렉티브가 보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변부 거주자야말로 도시의 진짜 숨은 건축가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없자고 버려진 땅에 스스로 일군 야생 정원이나 판잣집들이야말로 진정한 건축가 없는 건축이며 차갑고 계산적인 현대 건축의 기능주의에 아주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려버리는 겁니다.